얼마 전 LG생활건강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3%, 11%씩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상반기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우게 됐는데요. 2005년 3분기 이후로 2번을 제외하면 62분기째 매출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2005년 1분기 이후로 1번을 제외하면 65분기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16년 전부터 이어온 기록인 만큼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2008년 금융위기와 2017년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그리고 코로나 시국을 굉장히 잘 견뎌냈습니다. 국내 경쟁업체 아모레퍼시픽이 상황에 따라 실적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면 LG생활건강은 개의치 않고 오히려 실적을 꾸준히 성장시켰던 것이죠. 전체 연결 실적 성장은 긍정적이었지만 특히 중국에서 화장품 매출 성장이 시장 기대치보다 낮았던 점과 원가 상승 부담을 이유로 시장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지만, 단기적인 관점과 주가 움직임을 제외하고 오늘은 LG생활건강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어야 할 LG생활건강이 오히려 실적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비결은 바로 강력한 브랜드력에 있습니다. 좋은 브랜드들의 무서운 점은 비슷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고 충성심이 높은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가격 인상에도 판매량이 줄지 않는 것이 강점이죠. 이런 브랜드력은 화장품 사업부에서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다른 산업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화장품 또한 브랜드들 사이에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 가격대의 브랜드는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고가 브랜드와 저가 브랜드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LG생활건강은 이러한 트렌드에 걸맞게 후와 오이 같은 고가의 제품의 브랜드력을 강화하면서 어려운 화장품 산업 내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코로나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뚝 끊기면서 타격을 받았던 것을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 인터넷 플랫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코로나 시국에도 실적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분기에는 면세점 매출이 바닥을 쳤지만 올해는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올해 2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90%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시기를 예상하기 힘들지만 코로나가 지나가고 해외여행이 가능해진다면 면세점을 통한 매출 성장은 더욱 높아지겠죠. 음료와 생활용품 사업에서도 LG생활건강의 브랜드력은 확실합니다. 코카콜라와 몬스타에너지, 시그램과 같은 이름값 하는 제품들을 필두로 매우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생활용품 분야에서도 지난해 인수한 피지오겔과 신제품을 출시한 닥터그루트와 같은 브랜드의 성장으로 실적 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더마 화장품 분야에서 피지오겔을 통해서 발을 잘 담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LG생활건강이 좋은 실적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던 부분에는 차석영 부회장이 그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석영 부회장은 취임 이후 총 24건에 달하는 M&A를 통해 몸집을 불려왔는데요. 최근 피지오겔과 더불어 과거 더 페이스샵, 한국 코카콜라와 같은 굵직굵직한 M&A와 효율적인 경영으로 2004년에 1조 원 정도였던 매출이 7조 8천억 원까지 상승했고, 영업이익도 500억 원 수준에서 1조 2천억까지 상승했습니다. ROE도 20% 이상 꾸준히 유지하면서 능력을 입증해온 LG생활건강. 모두가 전기차와 자율주행 같은 핫한 이슈에만 주목할 때 기복 없이 꾸준히 실적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만큼 장기 투자하기 좋은 기업이 또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